이제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꿈을 꾼다라는 거는 이 이미지들을 이제 그 뭐지 언어화하는 것 작업이거든요. 언어화하거나 문자화하는 건 작업인데 이 꿈 분석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의식의 가설에 의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 분석의 목적은 뭐예요? 사고의 훈련이 아니에요. 무의식에 있는 내용을 발견하고 꺼내는 일인데 이거는 정서적인 어떤 측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꿈에 내가 어렸을 때 뭐 10살 때 할머니 댁이 나온다. 그러면은 10살 때 내가 경험했었던 그 정서적인 어떤 그 경험의 그 정서적인 그 기운 때문에 그 기운과 연결되어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무의식의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꿈 분석의 실용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요, 꿈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꿈에 대해서 꿈이 얼마만큼 유용한지, 여기서 실용성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꿈 분석의 어떤 아주 중요성, 저는 이제 그러고 보고 싶어요. 중요성의 문제는 이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꿈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꿨어요. 한 번도 꾼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최초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니셜 드림이라고 하는데 이 이니셜 드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치유적인 의미, 꿈이 해석이 되어서 그것이 해석이 내게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내게 다가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최초의 꿈이다. 치료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요, 이니셜 드림은 꿈 분석가에게 분석을 처음 받을 때, 그때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나에게 드러내는 것, 내 것이 드러나는 때를 이제 이니셜 드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날 와서 꾸는 꿈을 제시하는 것이 이니셜 드림이 아닙니다. 중요한 요소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꿈이 그 이니셜 드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꿈 분석은 사고의 발달이 아니라 정서의 발달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안초조, 불안정한 마음, 뭐 구토를 동반한 어지럼증, 머리가 멍하고 숨막히는 이제 그런 증상으로 괴로워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고산병과 같은 그런 증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히 성공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뒷배경을 보면 뒷배경을 보면 뭐죠? 가난한 농부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가난한 농부로 태어난 사람이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하나하나 단계에 올라와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하나만 더 올라가면 더 큰 정말 높은 자리가 되는데 그 직전에 갑자기 신경증이 끼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늘 얘기하는 게 뭐죠? 왜 하필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산병이라는 징후가 갖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이 사람의 어떤 특이한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이제 이것을 풀었는데요. 자, 이제 이 사람의 꿈입니다.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을 융이 해석한 겁니다. 첫 번째 꿈은 이겁니다. 나는 다시금 내가 태어난 작은 마을에 있다. 길거리에는 함께 뭐예요? 학교를 다닌 시골 사람, 시골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나는 그들을 뭐예요? 모르는 척하고 이제 행동하죠. 그리고 그들 옆을 쓱 지나갑니다. 모른 채 하고서 모른 척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때 그들 중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애도 우리 동네에 자주 오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융은 딱 두 마디를 합니다. 너무 어렵게 표현했어요. 이 비천한 출발점을 제시한다.
너는 내가 얼마나 깊은 밑바닥에서 시작했는지 잊고 있어. 이게 꿈의 목적이다. 이렇게 딱 두 마디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이 사람을 보자고요. 분명히 이 사람이 태어난 마을은 뭐예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즉, 작은 마을이란 얘기 속에는 보잘것없는, 그쵸? 도시, 뭐 이런 데가 아니지. 뭐, 무슨 잘 나가는, 뭐, 강남의 어디,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진 않다는 얘기겠죠? 다 포함해. 가난함. 예, 뭔가 부족함이 많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길거리에서 함께 학교를 그죠? 학교를 다녔던 그 친구들은 동료예요. 그죠? 친구들인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나는 그들을 모른 척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뭐래요? 저 애도 우리 동네에 자주 오지 않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은 모른 척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모른 척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는 그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애도 우리 동네에 자주 오지 않아. 아무리 자주 안 오고 모른 척하고 내가 애써 외면한다 하더라도 그 근원은 속일 수 없는 거죠. 내가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딱 뺀 말이 비천한 출발점을 제시한다. 너 지금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만 너 옛날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 아주 비천함에서 시작했잖아. 그래서 너가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지. 근데 너는 옛날에 그 어려웠었던 그 시절을 잊고 있는 것 같아. 이걸 보여주는 꿈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꿈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꿈 두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은요. 나는 서두르며 여행을 떠나려고 짐을 꾸립니다. 근데 아무것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차가 곧 떠날 것입니다. 자, 여기가 아마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짐을 꾸렸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차가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내 일용품 일체를 얻어서 길거리를 바삐 갑니다. 근데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뭐예요? 잊은 것을 알고 다시 이금 뭐예요? 기차역으로 되돌아 이제 달려갑니다. 아무리 뛰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해 이제 역의 플랫폼으로 뛰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차는 어때요? 플랫폼 밖으로 막 달려가는 것을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라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달려갔던 거죠. 그런데 기차는 이상하게 S자 형태의 곡선으로 달리는 거예요. 아주 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기를. 만약 기관사가 직선 궤도에 도달하자마자 V주의하게 전 증기압을 준다면 아직 곡선 궤도에 있는 기차의 뒤쪽 차량들은 속도 때문에 궤도 밖으로 내동댕이 칠 것이야. 그러니까 어유 저거 큰일 나겠는데 이거를 감지를 한 거죠. 꿈에. 그쵸? 꿈꾼 사람이 실제로 기관사가 전 증기압을 뿡 하고 넣습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자 시도합니다. 안 돼, 안 돼, 뭐 이러겠죠. 뒤편에 근데 차량들이 무섭게 흔들리더니 궤도에서 내던져집니다. 그런 끔찍한 재회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요, 나와 기차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우리의 꿈은요, 누가 꾼 꿈이에요? 이 꿈을 꾼 사람. 즉 여기서 나죠. 나가 이 꿈을 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꾼 사람의 모든 것들, 여기서 등장하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차도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어떤 인격을 대변해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차는 뭐예요? 기차가 달려가는 것을 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이 기차에 빗대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투사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사가 저거를 빨리 이거를 속도를 내면 안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날 텐데 하고 염려했던 일이 어때요? 일어나게 되죠. 이거는 어쩌면은 그 이 사람의 현실에서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막 나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뒤도 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가난한 그 시절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었던 어떤 자신의 어떤 삶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꿈이 무언가 성급하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어떤 때 성급함을 보이죠? 마음이 급할 때. 그쵸. 마음이 급할 때 막 성급하게 무언가 하잖아요. 마음이 바쁠 때. 그래서 야, 너 뭐가 이렇게 바빠? 이런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행동이 막 빨라져. 막 앞도 보지 않아, 뒤도 보지 않아, 옆도 보지 않아. 나 혼자 급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뭐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쵸?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성급하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관사가 무작정 앞으로 달리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이제 기차는 동요를 하게 되고 탈선을 하게 됩니다. 그 기차가 동요를 하고 탈선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 내면에 어떤 질병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신경증이 발발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꿈을 가지고서 이제 융이 푸른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현실에서 증상으로 드러났을까요? 고산병이. 근데 이 고산병과 같은 어떤 증세가 드러났어요. 왜요? 고산병이라는 것을 쓴 이유가 고산병은 뭐냐면 지대가 높은 데에서 일어나는 어떤 증상이죠. 그쵸? 이렇게 더 이상 고산병이 걸리면은요, 빨리 걷지도 못해요. 그쵸? 내 욕심은 많이 걸어가고 싶은데 많이 못 걸어요. 우리가 히말라야 등산하거나 높은 산 오를 때 보면 고산병에 고생하는 등반 그 가들을 보잖아요. 천천히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사람이 뭐예요? 고산병 증세를 일으켰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달리지 마. 멈춰.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왜 하필 지금 하면서 원망하잖아요. 의식이 어때요? 자신의 어떤 몸의 상태를 인정하는 건가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치요? 아니,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꿈은 뭐예요? 내 의식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닌 상태. 무의식의 정신 상태를 보여준다. 이게 보상적인 차원으로 드러난 꿈이죠, 결국은. 그죠? 그래서 꿈꾼 사람의 어떤 내적인 어떤 진실과 그 다음에 현실. 결국은 너가 내적이 이렇게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돼.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첫 번째 꿈은 음, 첫 번째 꿈보다는 두 번째 꿈이 더 의미 있는 꿈일 수도 있어요. 아니, 첫 번째 꿈도 그렇고 두 번째 꿈도 좀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히려 두 번째가 더 강한 긍정적인 사례죠. 왜 그러냐 하면은 차가 탈선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저렇게 과도하게 달리면 저렇게 증기압을 강하게 이게 뿜어내면 어떻게 돼요? 저 차가 탈선할 텐데 하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어났을 때 어휴 다행이다. 증기압을 넣지 말았어야지 하고 내가 깨닫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 증기압을 주는 것을 막아야 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꿈은 예시적인 것, 예상하는 것, 힌트를 주는 꿈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융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